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월 8일자 월요일 신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뛰니까 동네 물가도 뛴다. 1월 2일부터 가격을 인상합니다. 고기만두, 김치만두가 놓여있고 2018년도 최저인건비와 물가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두집도 키즈 카페도 줄줄이 인상. 6일 경기도 일산의 한 만두집에 이런 것이 붙어있고 또 키즈 카페에도 붙어있다. 음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 인건비 압박에 가격 인상 나섰다. 손님 줄어들까 걱정되지만 적자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프랜차이즈도 5 내지 14%를 올렸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걸 몰라서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이 몰라서 이 짓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안보를 망가뜨리라고 하는 지령을 따라서 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몰라서 이 짓 하겠습니까? 그 사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수요와 공급의 이 법칙을 왜곡시킴으로써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끌고 가라고 하는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해외 나갔던 일본 공장 한 해 724개가 유턴해서 돌아왔다. 주식회사 일본의 부활 중편인데 일본 여건 좋아지자 해외 법인 철수하고 공장 생기니 지역 경제도 신바람 나고 한국 공장 유턴은 3년간 43곳 뿐이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지금 이 법인세를 인하해 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대로 법인세를 22% 내던 것을 25%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해외 자산들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고용은 이제는 줄어들고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올해 내로 경제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시소자 종부세를 1, 2월 중 인상 검토한다. 공시가 적용을 80%만 하던 것을 100%로 올리면 법 개정 않고도 세금 인상 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세금 걷어들이는 이 역할을 세무서가 앞장서서 또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특사 한 달 만에 아랍에미레이트 왕의 남자가 답방한다. 퍼즐 맞추기식 그만하고 이젠 의혹 좀 잠재워줬으면 좋겠다. 팔면봉입니다. 수사당국 태극기만 수사하고 촛불 고발엔 눈 감았다. 저러니 권력의 시녀 소리 듣는 것 아니냐. 이게 윤석열이와 그 다음에 이철성이가 벌리는 수사극입니다. 북경 서북쪽 100만 명 식수 공급되는 지하 핵 벙커. 위기 조장한다. 핵 대피 훈련도 않는 우리하고는 대조된다. 인건비 올랐는데 가격은 올리지 말라고 이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하는 말입니다. 고용도 줄이지 마라. 가격도 올리지 마라. 이게 김동연 네 맘대로 되더냐?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가격, 공급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널 모르더냐? 이 짓거리를 대한민국 관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들 아우성, 정부는 감시 강화만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 올려주니 수익이 반토막 났다. 편의점, 심야 영업 포기 속출할 듯하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그림의 떡이다. 고용보험 가입 못하면 해당이 안 된다. 지금 이 대한민국 망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낮밤 맞교대 견우직녀 부부 사장 주문 결제도 무인 시스템으로 알바 줄이기 나선 자영업자들 이달 말부터 더욱 본격화할 듯. 그래서 고용 대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제 망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줄이려 회사 쪼개고 기본급 올린 만큼 상여금을 깎고 일부 업체들 편법 동원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감히 지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지랄 어느 놈이 만들었나?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만들었다.
이것이 나라 죽이는 반역질 아니냐. 홍준표 씨 오늘부터 전국 투어를 하는데 지방선거 여와 맞대결을 하겠다. 대구를 시작으로 시도당 순회 남경필에도 복당권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문제는 전자개표기다 이 바보 홍준표 씨하고 썼습니다. 전자개표기 이 부정에 의해서 문재인이가 부정 대통령이 된 것을 끝까지 눈감아주는 자가 홍준표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 국민의 소리를 네 양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야당의 지도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준표 이 바보야. 전자개표기도 모르는 이 바보 멍청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국민 바른통합 막판 변수는 햇볕정신 계승 갈등. 유승민 의원 수보다 정체성이 중요하다. 양당 포럼서도 외교 안보관이 경론됐다. 합칠 수 없는. 그런데 유승민이가 이걸 아마 양보할 것입니다. 유승민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양보할 것입니다. 폐쇄 시한 D-하루인데 베이징 해당화 식당은 영업 중이다.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북한 영업장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내 생산이 더 유리하다. 시세이도라고 하는 일본 1위의 화장품 업체가 35년 만에 자국의 공장을 건설한다. 엔화, 환율, 법인세 등 경쟁력 생겨 캐논도 10년 만에 일본에 새 공장을 짓는다. 파이오니아는 태국서 공장을 이전해 온다. 외국 기업들도 일본행 선택이 늘고 있다. 중하웨이, 지바현의 R&D 센터를 건설한다. 미 반도체 마이크론도 투자를 발표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이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제는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당신들 이맛박에다가 나는 개 돼지다라고 하는 계급장 좀 붙이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될 것입니다. 일본 5년 적자 늪 빠져나와 2년 연속 무역 흑자. 일본이 수출 대국으로 부활하자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일본 기업 유턴, 기술 유출 막으려는 전략적 목적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촛불 모금도 고발했는데 태극기 모금만 탈탈 털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촛불 반란으로 이 편지지 투표지 이 부정선거로 올라서서 이제 태극기 세력은 불태우겠다고 했고 이제 촛불 혁명에 의해서 올라앉았다고 해서 촛불 세력에는 보훈을 하고 있고 태극기 세력은 불태워 죽이는 이 작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진짜 망합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 동아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임종석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국민운동에 합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핵폭탄이 날아오면 시진핑은 지하 2km 핵벙커로 사라진다. 베이징 인근 시산공원 지하 동굴엔 도시규모의 핵벙커가 있다. 군복에 군화 신고 이 핵벙커로 방문했던 시진핑입니다. 핵공격 급박한 안보위기 닥치면 시진핑 집무실도 핵벙커로 이동한다. 100만 명에게 식수 공급도 가능하다. 지하수 방사능 오염 막는 장치도 있다 해서 여기에 그렸습니다. 베이징의 시산공원입니다. 중국 시산 핵벙커의 주요 특징. 베이징 정부 중앙 청사에서 20km에 있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비행기와 탱크 등의 이동도 가능한 터널을 갖췄다. 그래서 지표면과 벙커 사이 1km 깊이 단단한 안반층이 충격을 방지해 준다. 그래서 최고 깊이가 2.2km고 평균 깊이가 1km. 여기에 핵벙커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월 8일자 월요일 사설입니다. 핵 무력 완성 시간 벌어주는 회담은 안 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나의 강경한 태도, 터프 스탠스에 대단히 감사해 했다면서 내 언사와 강경한 태도가 아니었다면 남북이 지금 올림픽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쿵시안유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한미 양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합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상 쌍중단이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쌍중단이 뭡니까? 한미 연합훈련 하지 않고 또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근데 북한 도발을 하지 않게끔 중국이 보장한 적이 있습니까? 뒤에서 뒷구멍에서 다 기술력 대주고 기름 대주고 해갖고 지금 핵실험 6차 핵실험까지 했고 7차 핵실험이 오늘 내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시진핑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우리 대표단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남북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하며 최소한 북핵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나침반이 돼야 한다. 사실은 그렇지만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종북 간첩단은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퍼주기, 돈을 이제 달러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회담을 한다. 이게 본질인 걸 모릅니까? 촛불 모금은 괜찮고 태극기 모금만 불법인가? 임종석 문재인의 구테타 증거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좌우양 진영에 공평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공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극기는 불태우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촛불 반란은 나는 촛불 반란에 의해서 집권했다라고 함으로써 그럴 생각이 없는 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50대 언론사가 딱 일회성으로만 보도하고 뒤로 탁 자취를 감추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다가 10번, 10배 이상으로 등장하는 이 구도를 저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언론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몰아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이걸 높여놨더니만 이 역설이 돌아왔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 후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은 경비원들이 정년 퇴직하자 그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고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제 고용 대란이 옵니다. 청소원 자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 고용 대란이 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노조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는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편의점, 식당, PC방 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주인이 매장을 지키거나 영업 시간을 줄이고 있다. 이 고용 대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소리가 기반에서부터 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올해 16조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중 3조 원을 예산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택도 없죠. 16조 원인데 그중에 3조 원 메워주겠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 임금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16조 원을 3조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2020년 1만 원까지 되면 기업의 추가 부담은 81조 원이 된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망하는 쪽으로 이 김동연 경제 이 부총리 이 사람은 빨리 사표 내야 됩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사표를 내야지 당신이 살지. 당신은 임종석, 문재인 이 종북 간첩단의 부역자가 돼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동연 부총리 주변에 있는 친구 여러분 빨리 탈출하라고 하십시오. 죽기 전에. 2018년 1월 8일 월요일 동아일보입니다. 평창 넘어 북핵 내일 판문점에 달렸다. 북핵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돈 퍼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동아는 이 거짓을 여기다 썼습니다. 남 조명균, 북 리송건 등 5명씩 2년 만의 고위급 회담 라인업 구축. 북한 IOC 찾아 평창 출전 협의 기로. 트럼프 김정은과 당장 통화 의향. 남북 대화 큰 시작. 일단 힘 실어줬다. 그러나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늦춘다. 임종석 문재인이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얘들이 영혼이 있는 자들입니까? 이 자들은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종북 간첩단이고 대통령직을 찬탈한 자고 거기에 주사파 간첩단 23명이 1급 비서관 이상으로 자리 잡고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거 국민들 보면 모르겠습니까?
중국 내 북한 기업 퇴출 내일이 시한이다. 일부 호텔 명의 세탁 꼼수를 쓰고 있다. 이게 뭡니까? 중국 내 북한 식당 호텔 등의 퇴출 시한, 굳게 닫힌 문에 내부 수리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지만 지린성 옌지시의 유명 북한 호텔인 류경 호텔 및 식당은 일본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편법으로 제재를 피해 나가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짓을 하고 있죠. 또 중국이 이걸 또 잘 도와줄 것입니다. 왜? 같은 통속이니까. 북핵 위안부 분수령 숨가쁜 일주일. 이번 주 외교안보 빅 이벤트 이어져 청와대 봄이 하루아침에 올 수 있겠나. 아베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트럼프 남북대화 평창 넘어서길 적절한 시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다. 대화 100% 지지한다. 제재 효과 강조. 북과 대화 비핵화 전제 변함이 없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만남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문재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가 5일 정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저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의 하수인이다라고 썼습니다. 보십시오. 규제개혁 방안 10건 중 3건 법 안지코드 풀 수 있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손볼 것 하십시오.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는 기업 친화적인 분이다. 이 개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네? 김동연, 니도 양심이 있으면 이게 개거짓말이라는 것을 국민이 나도 안다. 기업 친화적이냐, 대기업을 말살시키고 지금 중소기업까지도 말살시켜서 임금 인상하고 또 정규직 전환하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 친화적이란 말이냐. 김동연, 네 입이 있고 네 양심이 있다면 바로 얘기를 해봐라. 이 나쁜 놈아, 이 거짓말하는 놈아. 이 쌍판떼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국민이 이 거짓말하는 쌍판떼기를 보여주십시오. 문재인이는 기업 친화적인 분이다. 이 자식은 이 기업 친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서 이 짓을 합니까? 지금 기업이 주저앉고 있는데 이런 놈들이 지금 양심을 팔아먹고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에게 부역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연, 이 쌍판떼기를 기억하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날 이런 놈들을 이제는 처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로. 동아일보 논설실장 박재균 씨가 칼럼을 썼습니다. 건조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제 죽었다라고 썼습니다. 대사인사 소외된 외교부, 인사에만 목맨 업보인가? 5년 절치부심 윤병세 컴백, 외교관 정치화, 대가 외교 실패다. 외교부 건너뛰기 강경화 장관, 결기 보이거나 거치 고민해야. 강경화, 니도 빨리 탈출해서 니 살 길을 찾아라. 니도 지금 외교부가 건조,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빨리 강경화 사표 내고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간첩단에게 내가 언제까지 부역하고 그리고 저들이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해야 되겠는가. 강경화, 니도 빨리 니 살 길을 찾아라. 경고합니다. 20여 년 전 현 외교부의 전신인 외무부 출입기자였던 나는 인사철이 다가오자 이상한 장면들을 목도하게 됐다. 통상 인사운동이란 것은 물밑에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외교관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인사청탁을 했다. 국내외의 같은 라인 선후배들끼리 똘똘 뭉쳐 끌어주고 밀어줬다. 심지어 기자들에게도 인사청탁이 들어왔다. 공개적인 인사운동이 용인되는 분위기는 외무부의 특수사정 때문이란다. 인사명령에 따라 가족들도 미국부터 아프리카 오지까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인사에 목을 매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리더십이 흔들리는 조직, 인사운동을 위해 바깥을 두리번거리는 조직의 사기는 바닥일 수밖에 없다. 인간 승리 드라마는 충분히 보여준 강 장관 취임 반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실력과 결기를 보일 때다. 그것도 안 되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외교부가 이리저리 휘둘릴 만큼 우리가 처한 외교 안보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다면 대한민국 외교부의 조종을 울린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 너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저 북중러 동맹과 싸우고 있고 휴전선 155마일에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일 공조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자가 너 강경화 아니더냐. 대한민국의 한미동맹과
또 21개국 대한민국 6.25 전쟁에 참전해서 피를 같이 흘렸던 이 21개국을 배반한 일을 네가 했지 않았느냐. 또 그들 머리 위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과 저 핵무기를 사드로 막아야 될 텐데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라고 한 자가 강경화 너 아니었던가. 대한민국의 저 수도권에 있는 1,000만, 수도권에 있는 2,500만 이 국민들을 북괴와 중국이 쏘는 이 핵 미사일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이제 중국과 북한에게다가 군사적 이점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일반 이적죄 형법 99조, 적에게는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사상 불리함을 주는 이 일반 이적죄를 네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고 함으로써 이걸 저지른 자 아니냐. 내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니를 당장 가둬서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로 다스릴 것이다. 이제 외교부 외교관 여러분, 이제는 탈출하십시오. 이제는 부역하지 말고 사표를 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부역하면 여러분들도 여적죄로 죽습니다. 외교관 여러분, 이제는 탈출하십시오. 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 북농락하면 대가 치를 것. 북한은 회담에서 과거처럼 통 큰 협상을 외치면서도 추가 도발을 협박하는 이중전술을 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 미국 남북 회담을 북미 대화를 위한 예비 테스트로 보고 있다. 북한이 회담에 어깃장을 놓거나 대화 자체를 깨버린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몫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대화론자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마저 강력한 군사행동은 여전히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정은은 결코 남북회담을 한미 간 이간질의 놀이터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쓰고 있습니다. 특활비 공개 판결 14년째 외면한 미꾸라지 국회, 이 정세균의 여적의 국회입니다.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을 위반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 미꾸라지면 좋겠어요. 이 여적의 이 국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출 명세를 공개하라는 법원 1, 2심 판결에 불복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법원에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는 명세가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했지만 일일 기밀로 볼만한 내용이 없고 국회 활동은 공개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개 결정을 내렸다. 특수활동비 공개는 국회만의 과제는 아니다. 한국납세연맹이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939억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특수활동비를 739억 원 감액했다지만 여전히 8천억 원대에 달한다. 이 막대한 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할 주될 책임은 국회에 있다. 김교훈 국회 사무총장도 4일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같은 날 대법원 상고가 이루어졌다. 특수활동비에 필요한 영역이 있고 세세히 공개하기 힘든 대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사후 감사는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선도적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할 국회가 자기 수중의 눈먼 돈만은 끝까지 움켜쥐겠다는 것은 볼썽사납다. 특활비 공개를 지지하는 이 언론인, 이 종북 간첩단에 소속된 언론인의 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니까 이걸 가지고 빵을 사 먹든 커피를 먹든 그것은 상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특수활동비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세세히 들어보겠다고 하면은 그건 특수활동비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빵 먹었으면 빵값으로 책정을 해줘야 되고 커피 샀으면 커피로 책정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이것 때문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나눠주고 쓰고 한 겁니다. 그것이 포괄적으로 통치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8천억 원을 지금 이 문재인, 이 종북 간첩 이놈도 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놈도 쓰고 있는 것이 문재인 이놈이 쓰면은 이것은 합법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썼으니까 이건 불법이다. 이건 어느 놈의 잣대입니까? 윤석열 이놈의 잣대고 문무일의 잣대고 박상기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이놈의 새끼들의 잣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종북 간첩단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에 의해서 놀아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 논설위원은 양심이 있어서 그걸 쓴 겁니다.
특수활동비 특수하게 쓰라고 통치권자에게 또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빵을 사 먹든 커피를 사 먹든 네가 이걸 알아서 하고 그 활동을 돕도록 해라. 이걸 정세균이가 모르겠습니까? 국회의원 233명이 모르겠습니까? 50대 언론사가 모르겠습니까? 이 새끼들이 다 짜고 박근혜가 쓴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개돼지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이마박에다가 개돼지라고 하는 계급장을 붙인다면 당신은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동아면세점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나와서 임종석, 문재인, 정세균 이런 추미애 이런 놈들, 추미애는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를 다 국유화하겠다라고 한 놈이 저놈 아닙니까? 이놈들 다 종북 간첩자를 이제는 끄집어내리는 이 역사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고 나면 대한민국이 바로 땅굴로 점령을 당하기 때문에 땅굴 관련 광고가 나갑니다. 우리 또 경찰과 또 예비역과 또 우리 국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이것을 흘려듣지 마시고 이게 내 일이구나,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이걸 내가 할 일이구나, 이걸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주유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냐, 이게 윤석열이와 그 다음에 이철성이가 벌리는 수사극입니다. 북경 서북쪽 100만 명 식수 공급되는 지하 핵 벙커, 위기 조장한다, 핵 대피 훈련도 않는 우리하고는 대조된다. 인건비 올랐는데 가격은 올리지 말라고, 이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하는 말입니다. 고용도 줄이지 마라, 가격도 올리지 마라. 이게 김동연 네 맘대로 되더냐?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가격, 공급,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널 모르더냐? 이 짓거리를 대한민국 관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들 아우성, 정부는 감시 강화만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 올려주니 수익이 반토막 났다. 편의점 심야 영업 포기 속출할 듯하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그림의 떡이다. 고용보험 가입 못하면 해당이 안 된다. 지금 이 대한민국 망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낮밤 맞교대 견우직녀 부부 사장 주문 결제도 무인 시스템으로 알바 줄이기 나선 자영업자들 이달 말부터 더욱 본격화할 듯. 그래서 고용 대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제 망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줄이려 회사 쪼개고 기본급 올린 만큼 상여금을 깎고 일부 업체들 편법 동원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감히 지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지랄 어느 놈이 만들었나?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만들었다. 이것이 나라 죽이는 반역질 아니냐? 홍준표 씨 오늘부터 전국 투어를 하는데 지방선거 여와 맞대결을 하겠다. 대구를 시작으로 시도당 순회 남경필에도 복당권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문제는 전자개표기다 이 바보 홍준표 씨하고 썼습니다. 전자개표기 이 부정에 의해서 문재인이가 부정 대통령이 된 것을 끝까지 눈감아주는 자가 홍준표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 국민의 소리를 네 양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야당의 지도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준표 이 바보야. 전자개표기도 모르는 이 바보 멍청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국민 바른통합 막판 변수는 햇볕 정신 계승 갈등. 유승민 의원 수보다 정체성이 중요하다. 양당 포럼서도 외교 안보관이 경론됐다. 합칠 수 없는. 그런데 유승민이가 이걸 아마 양보할 것입니다. 유승민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양보할 것입니다. 폐쇄 시한 D-하루인데 베이징 해당화 식당은 영업 중이다.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북한 영업장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월 8일자 월요일 신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뛰니까 동네 물가도 뛴다. 1월 2일부터 가격을 인상합니다. 고기만두, 김치만두가 놓여있고 2018년도 최저인건비와 물가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두집도 키즈 카페도 줄줄이 인상. 6일 경기도 일산의 한 만두집에 이런 것이 붙어 있고 또 키즈 카페에도 붙어 있다. 음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 인건비 압박에 가격 인상 나섰다. 손님 줄어들까 걱정되지만 적자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프랜차이즈도 5 내지 14%를 올렸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걸 몰라서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이 몰라서 이 짓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안보를 망가뜨리라고 하는 지령을 따라서 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몰라서 이 짓 하겠습니까? 그 사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수요와 공급의 이 법칙을 왜곡시킴으로써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끌고 가라고 하는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해외 나갔던 일본 공장 한 해 724개가 유턴해서 돌아왔다. 주식회사 일본의 부활 중편인데 일본 여건 좋아지자 해외 법인 철수하고 공장 생기니 지역 경제도 신바람 나고 한국 공장 유턴은 3년간 43곳 뿐이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지금 이 법인세를 인하해 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대로 법인세를 22% 내던 것을 25%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해외 자산들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고용은 이제는 줄어들고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올해 내로 경제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치솟자 종부세를 1, 2월 중 인상 검토한다. 공시가 적용을 80%만 하던 것을 100%로 올리면 법 개정 않고도 세금 인상 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세금 걷어들이는 이 역할을 세무서가 앞장서서 또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특사 한 달 만에 아랍에미레이트 왕의 남자가 답방한다. 퍼즐 맞추기식 그만하고 이젠 의혹 좀 잠재워줬으면 좋겠다. 팔면봉입니다. 수사당국 태극기만 수사하고 촛불 고발엔 눈 감았다. 저러니 권력의 시녀 소리 듣는 것. 일본 내 생산이 더 유리하다. 시세이도라고 하는 일본 1위의 화장품 업체가 35년 만에 자국의 공장을 건설한다. 엔화, 환율, 법인세 등 경쟁력 생겨 캐논도 10년 만에 일본에 새 공장을 짓는다. 파이오니아는 태국서 공장을 이전해 온다. 외국 기업들도 일본행 선택이 늘고 있다. 중하웨이, 지바현의 R&D 센터를 건설한다. 미 반도체 마이크론도 투자를 발표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이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제는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당신들 이맛박에다가 나는 개 돼지다라고 하는 계급장 좀 붙이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될 것입니다. 일본 5년 적자 늪 빠져나와 2년 연속 무역 흑자, 일본이 수출 대국으로 부활하자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일본 기업 유턴, 기술 유출 막으려는 전략적 목적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촛불 모금도 고발했는데 태극기 모금만 탈탈 털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촛불 반란으로 이 편지지 투표지 이 부정선거로 올라서서 이제 태극기 세력은 불태우겠다고 했고 이제 촛불 혁명에 의해서 올라앉았다고 해서 촛불 세력에는 보훈을 하고 있고 태극기 세력은 불태워 죽이는 이 작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진짜 망합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 동아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임종석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국민운동에 합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핵폭탄이 날아오면 시진핑은 지하 2km 핵벙커로 사라진다. 베이징 인근 시산공원 지하 동굴엔 도시규모의 핵벙커가 있다. 군복에 군화 신고 이 핵벙커로 방문했던 시진핑입니다. 핵공격 급박한 안보위기 닥치면 시진핑 집무실도 핵벙커로 이동한다. 100만 명에게 식수 공급도 가능하다. 지하수 방사능 오염 막는 장치도 있다 해서 여기에 그렸습니다. 베이징의 시산공원입니다. 중국 시산 핵벙커의 주요 특징, 베이징 정부 중앙 청사에서 20km에 있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비행기와 탱크 등의 이동도 가능한 터널을 갖췄다. 그래서 지표면과 벙커 사이 1km 깊이 단단한 안반층이 충격을 방지해 준다. 그래서 최고 깊이가 2.2km고 평균 깊이가 1km. 여기에 핵벙커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월 8일자 월요일 사설입니다. 핵 무력 완성 시간 벌어주는 회담은 안 된다. 일단 발상도 황당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16조 원을 3조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2020년 1만 원까지 되면 기업의 추가 부담은 81조 원이 된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망하는 쪽으로 이 김동연 경제 이 부총리 이 사람은 빨리 사표 내야 됩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사표를 내야지 당신이 살지. 당신은 임종석, 문재인 이 종북 간첩단의 부역자가 돼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동연 부총리 주변에 있는 친구 여러분 빨리 탈출하라고 하십시오. 죽기 전에. 2018년 1월 8일 월요일 동아일보입니다. 평창 넘어 북핵 내일 판문점에 달렸다. 북핵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돈 퍼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동아는 이 거짓을 여기다 썼습니다. 남 조명균, 북 리송건 등 5명씩 2년 만의 고위급 회담 라인업 구축. 북한 IOC 찾아 평창 출전 협의 기록. 트럼프 김정은과 당장 통화 의향. 남북 대화 큰 시작. 일단 힘 실어줬다. 그러나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늦춘다. 임종석 문재인이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얘들이 영혼이 있는 자들입니까? 이 자들은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종북 간첩단이고 대통령직을 찬탈한 자고 거기에 주사파 간첩단 23명이 1급 비서관 이상으로 자리 잡고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거 국민들 보면 모르겠습니까? 중국 내 북한 기업 퇴출 내일이 시한이다. 일부 호텔 명의 세탁 꼼수를 쓰고 있다. 이게 뭡니까? 중국 내 북한 식당 호텔 등의 퇴출 시한 굳게 닫힌 문에 내부 수리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지만 지린성 옌지시의 유명 북한 호텔인 류경 호텔 및 식당은 일본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편법으로 제재를 피해 나가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짓을 하고 있죠. 또 중국이 이걸 또 잘 도와줄 것입니다. 왜? 같은 통속이니까. 북핵 위안부 분수령 숨가쁜 일주일. 이번 주 외교안보 빅 이벤트 이어져 청와대 봄이 하루아침에 올 수 있겠나. 아베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트럼프 남북대화 평창 넘어서길 적절한 시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다. 대화 100% 지지한다. 제재 효과 강조. 북과 대화 비핵화 전제 변함이 없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만남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문재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가 5일 정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나의 강경한 태도, 터프 스탠스에 대단히 감사해 했다면서 내 언사와 강경한 태도가 아니었다면 남북이 지금 올림픽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쿵시안유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한미 양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합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상 쌍중단이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쌍중단이 뭡니까? 한미 연합훈련 하지 않고 또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근데 북한 도발을 하지 않게끔 중국이 보장한 적이 있습니까? 뒤에서 뒷구멍에서 다 기술력 대주고 기름 대주고 해갖고 지금 핵실험 6차 핵실험까지 했고 7차 핵실험이 오늘 내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시진핑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우리 대표단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남북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하며 최소한 북핵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나침반이 돼야 한다. 사실은 그렇지만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종북 간첩단은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퍼주기, 돈을 이제 달러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회담을 한다. 이게 본질인 걸 모릅니까? 촛불 모금은 괜찮고 태극기 모금만 불법인가? 임종석 문재인의 구테타 증거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좌우양 진영에 공평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공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극기는 불태우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촛불 반란은 나는 촛불 반란에 의해서 집권했다라고 함으로써 그럴 생각이 없는 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50대 언론사가 딱 일회성으로만 보도하고 뒤로 탁 자취를 감추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다가 10번, 10배 이상으로 등장하는 이 구도를 저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언론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몰아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이걸 높여놨더니만 역설이 돌아왔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 후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은 경비원들이 정년 퇴직하자 그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고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제 고용 대란이 옵니다. 청소원 자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 고용 대란이 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노조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는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편의점, 식당, PC방 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주인이 매장을 지키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다. 이 고용 대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소리가 기반에서부터 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올해 16조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중 3조 원을 예산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택도 없죠. 16조 원인데 그중에 3조 원 메워주겠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 임금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